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에버노트라고 하는 어, 이 캘린더 형식의 이 메모, 일기 다이어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과연 뭘까요? 이미 쓰고 계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버노트를 알게 된 부분이 약 1년 정도 넘었는데요. 에버노트를 알고 나면서부터 저의 그 다이어리, 하루의 일과의 모든 부분을 이 에버노트에 다 클라우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에버노트를 참으로 저의 하루 일과 또는 저 라이프 스토리의 타임 캡슐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노트가 왜 이 미남 교수가 이 인생 스토리에 이 타임 캡슐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는 이 부분은 교수님들과 이번에 같이 학습을 하였던 프레지라고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 플래시 이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흥대학교의 이 로고를 QR코드로 제가 만들어 봤죠. 자, 이 QR코드를 찍어 보면 저희 신흥대학의 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이 QR코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미지 QR코드는 몇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3차원 바코드가 이 이미지 QR을, 그리고 이제 이 3D QR이 이러한 2D가 아닌 3D QR이 곧 세상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QR의 신흥대학. 자, 교수님들, 이 3M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포스트잇, 과연 이 메모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참 이런 포스트잇도 우리가 참 요긴하게 많이 써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메모의 일상을 이러한 이 포스트에 써서 붙여놓고 우리가 이용을 할 거냐. 이 책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회사에 이렇게 데스크 앞에 이 포스트잇 붙어 있는 이 메모,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함도 느꼈고요. 대단하다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이 많은 메모를 이 데스크 앞 이 벽에 붙여놓고 일과를 진행하는 이 부분도 놀랍지만 이러한 업무의 비효율에 또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일상의 메모를 이런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일과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교수님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연동을 해보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연말 때 시내 나가서 이러한 사랑의 표시에 이 포스트잇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붙여놓는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걸 찍어 놓고 과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에버노트의 이 서두에 이런 부분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찍었던 부분이 오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들 그 현재 양지수첩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가 제공해 주는 이러한 페이퍼워크, 종이의 다이어리, 참 우리가 이러한 양지수첩 가지고도 싶었고요. 거기에 우리 일생의 모든 부분, 하루의 일과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를 아날로그 페이퍼에 우리가 기록을 했던
이러한 어릴 때 추억이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변동이 돼 있다. 이러한 이 아날로그의 이 페이퍼의 이 다이어리도 상당히 좋은 점은 있죠. 펜으로 쓰면서 기재를 했던 부분,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뭘까요? 이렇게 종이에 써 놓았던 이러한 일가의 모든 이러한 텍스트 또는 이 그림은 이용할 수가 없었죠. 거의 이제 펜으로 쓰는 이 텍스트의 저장이 다이어리였다고 한다면 이 노트를, 이 일기의 다이어리를 잊어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들? 참으로 낭패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종이에 써놓은 이 나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어떻습니까? 수시로 꺼내서 디지털 클라우딩 하거나 또 디지털 편집을 하거나 또는 뭐 디지털 영상 매체, 디지털 다양한 디지털, 그리고 뭐 이런 책의 출간에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러한 종이의 페이퍼계의 이 다이어리가 이제 오늘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에버노트 하나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교수님의 이 스마트폰의 캘린더, 다양한 이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이 캘린더, 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과연 뭘까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종이 페이퍼웍의 이 다이어리가 단지 디지털 클라우딩 되어 있다는 그 장점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역시 스마트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그 전용 소프트 프로그램의 이 캘린더, 요 하나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스마트폰의 이 다이어리의 이 모든 이 메모를 우리가 어떤 연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 꼭 그 스마트폰에서 밖에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디지털 클라우딩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도 수시로 하루의 일과에 어느 때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나고 있는 24시간의 모든 부분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데스크탑의 앞에 계실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노트북에서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다시 이동 중에 뭐 패드나 탭, 이러한 스마트 디지털 기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스마트 이러한 기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기에 이 에버노트 계정만 열어놓고 우리가 거기에 기입을 해주면 현재 교수님들이 어떠한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모바일 기기의 에버노트 계정과 일치만 되어지면 연동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에버노트의 제일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들 이해가 되시죠? 자, 에버노트.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에버노트. 에버노트 위에 어떤 동물의 상징이 있죠? 과연 이 동물의 상징이 뭘까요? 자, 코끼리죠? 자, 코끼리는 우리가 동물 중에서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동물이죠? 자, 에버노트. 코끼리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에버노트에 클라우딩 해 놓은 모든 라이프 스토리는 결코 잊어먹을 수가 없다. 저장되어진다. 라고도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에버노트가 모든 인생의 이 스토리를 24시간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스토리를 저장해 놓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에버노트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그냥 잊어먹고 산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24시간의 라이프 이 스토리를 에버노트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머릿속에 굳이
데이터를 꽉 채울 필요 없이 24시간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에버노트에 넣고 이 브레인은 가볍게 좀 꽉 답답하지 않게 편하게 다니자 라는 이 컨셉이 제가 생각하는 에버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버노트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에버노트 여러 가지 심볼의 블로그에 심볼들이 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에버노트. 자, 여기는 뭐죠? 아이패드, 이제 탭이라고 하는 패드, 그리고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또는 뭐 다른 모든 이 스마트 미디어 기기에 이 에버노트가 다 우리가 실행해서 에버노트의 이 계정만 일치시켜 놓으면 스마트폰에서 기입한 이 노트가 교수님 노트북에서 똑같이 동기화로 우리가 실시간에 피드백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기존 스마트폰에 단지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했다. 이 부분이 에버노트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버노트 소개 한번 해볼까요? Clear your paper clutter. 자,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를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듀스 한번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다음에 에버노트.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드롭박스도 여러 교수님들 많이 쓰고 계시죠? 자, 드롭박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자, 다시 좀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모든 이 스마트 미디어 기기에 미디어 디바이스에 에버노트가 곧 연동되어지면서 동기화로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하루에 24시간의 모든 일가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 다양한 기기에서 클라우딩을 하지만 동기화의 하나의 연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에버노트의 제일 큰 장점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여러가지 이제 소설 계정이고요. 자, 에버노트 세계를 초대해서 제가 많은 매거진에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버노트 세계로의 초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 다른 신문에 내 일상의 메모리를 에버노트 세계로 정리해 올린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내 일상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타임캡슐과 같은 개념으로 에버노트를 이용한다.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용하고 있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는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기록해요. 교수님들 기록하고 싶은 게 뭐죠? 단지 예전 페이퍼워크의 이 기입의 방법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단지 이 텍스트 밖의 저장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기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의 이 순간순간의 이 이미지 그리고 이 텍스트 그리고 순간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오디오의 음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에버노트의 클라우딩으로 기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참 신기하고 편리하지 않을까요? 혹시 쓰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저에 대한 동의를 하겠지만 아직 처음 듣는 교수님들은 저를 믿고
이제 내일부터 에버노트를 직접 교수님의 인생의 타임캡슐로 생각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루의 모든 부분을 클라우딩 에버노트화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기록할 수 있다. 자, Remember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라. 에버노트, 언제든지 에버노트, 언제든지 에버 기록하고 언제든지 기록하라는 얘기죠. 자신만의 컨텐츠들을 영원히 저장하라. 인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이 플랫폼이 에버노트다라고 보시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죠? 결과적으로 이 페이퍼기 아닌 소셜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 곧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탭이라든지 그리고 데스크탑이라든지 현재 인터넷이 연동되어지는 이 디지털 미디어의 에버노트를 다 실행으로 동기화로 계정일치의 동기화를 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연동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기에서도 24시간의 라이프 스토리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클라우딩의 이 장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에버노트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에버노트라고 하는 이 저장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에 그 복잡한 부분들을 다 기억하려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냥 클라우딩 해놓고 잊어먹고 순간순간에 이 저장의 플랫폼에 와서 다시 찾고 찾은 이미지나 오디오나 텍스트들을 다시 현실에 맞게끔 불러와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멋진 이 저장의 플랫폼이 에버노트. 자, 다시 보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에버노트인데 모든 것,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록할 수 있다는 건가요? 텍스트, 그리고 사진, 녹음도 필요하죠. 우리 회의할 때나 기타 중요한 부분 녹음할 때 어떻습니까? 따로 이 보이스 녹음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밖에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에버노트의 녹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가 노트북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들을 수도 있고 패드에서도 들을 수 있고 모든 연동 동기화 되어져 있는 에버노트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하나의 이 어플입니다. 자, 그리고 문서 파일은 PDF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PDF로 저장하면 어떨까요? 용량이 대폭 감소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 기기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해상도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저장, 따라서 에버노트는 텍스트, 사진, 이미지, 그리고 녹음, 문서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제한적인 것은 이제 동영상이 상당히 제한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버노트의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유료 계정은 1기가의 용량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기가의 용량에 이 동영상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달에 라이프 스토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용량의 제한적인 부분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제한 나머지 텍스트, 사진, 녹음, 문서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에버노트.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양한 기기에 에버노트 설치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계정으로 노트에 저장하면 그 내용을 동기화하여 어느 기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에버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버노트의 어떠한 모든 것 특징을 한번 볼까요? 한 달에 60MB까지는 무료입니다. 근데 한번 처음 쓰신 교수님들이라고 한다면 무료의 60메가 한번 우선 연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시면서 이게 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의 이 저장의 플랫폼으로 쓰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월 5불의 최대 1기가의 이 업로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냥 프리미엄 서비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60MB의 무료 계정으로 한 달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 이겁니다. 사용해 보시고 충분히 이 에버노트가 현재 내 그 라이프 스토리를 올리는데 좀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서비스로 체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방식은 텍스트, 사진, 음성, 다양한 문서 포맷.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 포맷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PDF가 좀 적극 지원되겠고요. 사진 데이터가 재밌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안에 문자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진 속에 미남 교수라고 혹시 써 있다라고 한다면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남 교수만 치면 그 사진이 그냥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많은 이미지를 우리가 저장을 해 놓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텍스트만 우리가 검색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참으로 신기하게 그 검색의 사진을 쉽게 불러다 줍니다. 참 신기하시죠? 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로 저장 시 이 치가 포함되고요. 유료 사용자 프리미엄은 오프라인 노트북 및 PDF 파일의 내용 검색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노트북입니다. 오프라인. 자, 웹 서핑 중에는 웹 클리핑 기능으로 손쉽게 데이터 저장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이 웹 서핑 중에 어떻습니까? 어느 한 그 참 중요한 뉴스를 참 이게 시간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클리핑 해 놓으면 되겠죠. 클리핑 기능으로 저장을 해 놓고 시간 될 때 우리가 열어보면 되겠고요. 자, 작업한 문서를 이메일 및 트위터 등에 쉽게 공유하고 수정 작업 시 바로 반영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인도폰, 팜프리 등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삼성의 갤럭시 또는 이 애플의 이 아이패드, 아이폰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 모든 부분이 다 에버노트가 제공되는데 약간의 구성의 범위는 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의 범위에서는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에버노트. 그리고 보면 이제 컴퓨터 환경은요, 조금 전에 보면 윈도우 XP, 그 다음에 세븐, 사파리,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다양한 앱브라우저 다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에버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Remember everything. 모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에버노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에버노트에 클라우딩 해놓고 그냥 잊어먹고 살아라. 저는 이렇게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버노트는 언제든지 기록하고 자신만의 컨텐츠들을 영원히 저장하는데 저장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장해 놓고 타임 캡슐과 같은 개념으로 언제라도 불러서 그 저장해 놓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부분을 내가 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디지털 메모리의 디지털 에버노트의 장점이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데스크탑에서 에버노트 즐기기입니다. 자, 데스크탑에서 에버노트를 이렇게 켜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에버노트 홈피가 나오고 스케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웹 클리퍼, 그리고 에버노트 헬로, 에버노트 푸드, 음식점에 갔을 때 이제 그 음식점에 음식이 참 맛있다, 너무나 이쁘게 맛있게 왔다라고 한다면 이 푸드의 이 부분을 이용하면 참 좀 재밌고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떠한 서로 간의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에버노트 헬로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 클리어,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버노트 클리어는 웹서핑 중에 참 좋은데 거기에 이 서핑 중에 이제 포털에서 이익 추구에 의한 지저분한 광고들이 뭐 계속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갖다 쓰고 싶은데 주변에 너무 광고들이 많이 붙어서 쓸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클리어로 싹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만 우리가
에버노트에 그대로 클라우딩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딩 해 놓으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에버노트 편집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5불짜리에 월 5불이죠. 월 5불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 참 제가 써보면서 느낍니다. 특히 저는 에버노트의 헬로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학생들하고의 첫 만남에서 학생들의 이 인적사항을 또는 인적사항뿐만이 아니고 학생의 이미지까지 얼굴 이미지까지 본인의 손에 의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거기에 헬로우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계정 속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이런 부분이 게재를 시켜서 저하고의 만남의 첫 시작이 어디서 만나는지까지도 다 여기 헬로우에 기록되어지고요. 그렇게 그 학생의 그 기록을 하면 그 학생 이메일에 역으로 저의 모든 연락처가 이메일로 다시 전달되어지는 상호 연락 체계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헬로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클리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웹클리퍼, 나머지 스키치, 나머지 다른 부분들 다 있습니다.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앱에서 에버노트 즐기기 해서 에버노트 웹사이트에서 로그인만 하면 손쉽게 에버노트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모든 요 근래의 소셜 계정은 다 이메일로 간단히 이메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 되어지는 참으로 쉬운 우리의 등록의 방법입니다. 자, 스마트 기기에서 에버노트 즐기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연동이 되어 있고 연동되어진 상태에서 동기화로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에버노트를 하나의 동기 연동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은 항상 휴대하고 있죠. 항상 휴대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어떤 이미지, 순간적인 동영상, 순간적인 머리의 아이디어, 순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그마한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기입을 해놓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동의 동기화로 좀 더 큰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메모한 노트는 바로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재 메모하고 그대로 동기화를 누르면 나머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같이 스마트폰에 기록한 이 내용이 같이 똑같이 연동의 이 동기화로 같이 뜨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직감을 하실 겁니다. 자, 우선 에버노트 이제 다운로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너무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일부로 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실제 에버노트 이 다운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었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에버노트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에버노트 다운로드 보시면 그대로 다운로드 눌러주고요. 자, 눌러주면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메일 주소를 게재해 달라고 하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자, 이메일 주소, 사용자 아이디, 자, 패스워드.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숫자 입력해서 자,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등록을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
계정 만들기입니다. 자, 등록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이메일 계정으로 에버노트 본사에서 어떤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 교수님이 이러한 어태치신이라고 하는 한메일넷을 쓰고 있는지 이메일 주소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 계정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에버노트 앱 설치 후 계정을 생성하고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에서 에버노트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리고 에버노트는 동기화를 통해 다양한 기기에서 노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기종 디바이스 간의 동기화 작업이 가능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버노트는 동기화를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자, 눌러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동기화가 올려놓은 이 모든 자료의 이 실시간의 자동 동기화 부분이 참 재미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위에 똑같이 기입된 부분이 밑에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또 하나 이렇게 글씨가 쳐집니다. 이런 경우는 에버노트를 사용 중 갑자기 저장하면서 내용이 사라지거나 제대로 저장이 안 될 경우입니다. 노트북 하단은 이제 충돌이 되면서 일어나는 부분이 똑같은 텍스트 이미지가 밑에 다시 써 있을 겁니다. 사본으로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지우면 되겠습니다. 간혹 그 1기가의 용량에 많은 이제 생각하시는 또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1기가의 용량을 일반 메모리로 생각하고요. 자꾸 올려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꾸 지웠습니다. 지우면 그 용량이 적어지니까 1기가를 더 새로운 제가 올리고 싶은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삭제하면서 올리는 이러한 방법이 좋겠다고 썼는데 결국은 저의 좀 무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에버노트는 업로드형입니다. 이미 올라간 데이터의 용량은 지운다 하더라도 감소되지 않는 에버노트의 기가 막힌 이 상술의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업로드 해놓은 자료를 굳이 불필요하다고 지워봐야 지울 뿐이지 용량의 감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냥 불필요한다 하더라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클라우딩 해놓은 것이 더 지워 없애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에버노트의 이제 주요 기능 사용하기 아까 보면 이제 처음 노트 만들기입니다. 처음 노트 만들기에서 뉴 노트라고 나오죠. 뉴 노트 나오면 밑으로 이렇게 하단에 뉴 노트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 뭘까요? 노트, 자 여기 보면 타이틀 돼 있죠. 자 노트 타이틀 보면 타이틀에 여러 가지 글꼴들이 다 있습니다. 자 글꼴들 자 정하고 자 글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my first note 뭐 이래서 밑으로 쭉 노트를 쓰면 되겠고요. 자, 노트 생성하기. 자, 이건 여러 교수님들이 직접 새 노트에서 한번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 이 좌측에 보면 노트북이 있고 모든 노트가 있고 노트북 스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환 교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위 폴더의 하위 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속에 자 어떻습니까? 노트북 속에 미남 3.23에 3423의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이 미남 교수라고 또 하나 있죠? 자, 이러듯이 노트북은 상위 폴더고 그 다음 밑에는 하위 폴더고 하위 폴더 밑에는 이제 새로운 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정 쓰는 부분이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자, 프리미엄, 이치 태그 노트북, 올 노트는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교수님이 현재 에버노트에 올려놓은 모든 노트들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상이고 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그라고 하는 것은 노트에
하나의 이 인덱스 색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 프리미엄 기능 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자 형태 되어 있죠? 십자 형태요. 여기는 새로운 노트 만들 때, 그리고 카메라는 사진 찍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미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자, 노트북에 미남 3423, 그 다음에 스키치, 미남 교수 볼 수가 있고요. 노트북은 수많은 노트를 넣을 수 있는 노트 컨테이너입니다. 이 노트북이요. 그리고 여러 노트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폴더가 되겠고요. 주제에 따라 제목을 구분해서 최대 250개의 노트북의 계정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교수님의 가르치고 있는 학과목이 상위 폴더라고 한다면 그 상위 폴더 이 밑에는 뭐 A반, B반 뭐 이런 식으로 또 노트를 만들 수가 있다. 총 250개의 노트북이니까 어떻습니까? 250개의 노트북 하위에 하위 폴더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주요 기능 사용하기. 오프라인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요? 오프라인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연결 상태가 아니더라도 노트에 자유롭게 액세스, 다운로드된 노트북에는 첨부 이미지 파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작업을 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오프라인으로 액세스할 노트북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이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만 제공되는데 현재 이 오프라인 노트북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온라인 상이 아닌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오프라인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만 제공한다. 특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일반적인 이 서핑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에버노트 노트에 클라우딩 해놓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인터넷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더라도 인터넷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노트북에 저장되어져 있는 다양한 노트에 이 웹서핑에서 올려놓았던 이 노트에 다양한 이 서핑의 소식을 저는 이제 이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보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버노트의 주요 기능은 어떻습니까? 이메일로 쓰자마자 보낼 수도 있고 각각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URL 클립보드에 복사하듯이 이제 실시간에 소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요. 자, 공개 노트북 즐겨찾기. 자, 공개 노트북은 뭘까요? 모든 노트북의 URL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공개 노트북은 다른 사용자 계정에 링크되어 노트북 소유자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다른 사용자 로컬에 노트북 사본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 공개 노트북. 자, 즐겨찾기도 있고요. 자, 즐겨찾기도 있고요. 자, 주요 기능 보면 좌측은 뭘까요? 좌측은 이제 다 태그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태그. 자, 태그 밑에 가족부터 다 있습니다. 태그 기능은 뭘까요? 지금 보면 고도원의 아침일기라고 하는 부분이 가로에 3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일기 이 폴더 내부에 이제 3개의 노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 창동 영광교회라는 이 폴더에 12개라고 하는 12개의 창동 영광교회 관련되어진 노트가 현재 클라우딩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이제 태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택 기능입니다. 스택 기능은 노트북이 이제 노트북 저장하는 컨테이너라면 스택은 노트북들을 저장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이해되시죠? 노트북들을 저장하는 컨테이너. 노트북이 노트북 저장하는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스택은 노트북을 저장하는 컨테이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공유 기능. 공유 기능은 뭘까요? 여러 가지 공유 기능은 에버노트에 남긴 메모를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웹 PC 어디에서나 공유 기능을 통해 간단하게 나의 노트를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을 이용하여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노트에 이 남긴 회의록이나 업무 진행 사항들을 이제 업무의 이 효율을 위해서
동료들이 어떻습니까? URL만 알면 들어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 회의 자료 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장점의 에버노트 기능, 공유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클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 클리퍼. 자, 웹 클리퍼가 뭘까요? 클립. 말 그대로 우리가 클립이죠. 자, 클립은 뭐죠? 관심사에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링크 및 이미지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표시되는 모든 내용을 클릭 한 번으로 에버노트에 이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웹 클리퍼를 실행하면 자, 위에 상단 좌측에 이 클리퍼가 뜹니다. 이 클리퍼만 눌러주면 현재 보고 있는 요 앱 서핑의 이 부분이 다 에버노트에 클라우딩 된다라는 부분이 웹 클리퍼 기능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뭐죠? 자, 이 부분이 결국 지금 보시는 웹 클리퍼 기능이죠? 웹 클리퍼 기능. 자, 코끼리 모양이 클립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클리퍼의 기능. 자, 클리퍼 기능 이해되시죠? 웹 클리퍼의 기능. 잘 써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버노트 주요 기능 사용하기 보면 이미지 내 텍스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내의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노트 속에 저장해둔 이미지 안에 텍스트 검색 가능, 스냅샷으로 찍은 사진, 명함, 영수증을 사진으로 담아두고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내 텍스트 검색 기능 뭡니까? 자, 인기 없는 화장실은 이런 글씨 노 스모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화장실을 쓰면 화장실을 쓰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지의 화장실이 여기에 딱 검색이 되어지면서 이 이미지를 딱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는 건 노 스모킹을 친다고 하면 노 스모킹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되어진 모든 이미지들은 다 검색을 통해서 불러보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메모 기능, 트위터에 우리가 그대로 연동할 수가 있고요. 자, 트위터 메모 기능. 자, 트위터의 메모 기능을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트위터 메모 기능 여러분들 한번 쓰시면 되겠고요. 자, 노트 링크 기능입니다. 노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많은 노트가 쌓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때 노트 링크를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목차 형태로 정리할 수 있으며 노트 링크는 각각의 노트를 어느 곳에나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쓰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노트가 너무 많은 경우 노트끼리만 묶는 노트 링크를 좀 해달라는 얘기다. 얘기다 이겁니다. 자, 노트 링크 기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노트 링크 기능 보면 노트 링크 복사가 있죠. 많은 노트를 묶어서 링크로 걸어 보라고 하는 노트 링크의 기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트 링크 방법 보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리고 노트 링크 복사를 선택하거나 노트 메뉴에서 찾아 선택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에버노트 자료를 수집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세 가지 방법은 이메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이메일로 여기 보시면 이메일로 보내기 있고 페이스북에 게시가 있고 트위터에 게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클립보드에 복사도 하고 있는 어떠한 이 공유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고 자, 이메일로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이메일 말고 또 에버노트를 페이스북이나 이따 트위터 등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앱 클리퍼의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뭐죠? 이제 에버노트 자료를 수집하는 세 가지 방법에서 웹 클리퍼 기능에서 클리어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리어리. 자, 지금 보면 약간 스탠드형의 램프 스탠드형 같이 생겼죠? 자, 보면 현재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싸이의 이 춤 옆에 보면 다양한 많은 광고들이 붙어 있죠. 자, 이걸 좀 내가 좀 잘 쓰고 보고 싶은데 너무나 이 밑에 불필요한 광고들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때 여기에 이 클리어리 이 로고를 눌러주면, 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눌러주면 비교하다시피, 자, 싸이의 이 동영상 사진 하나와 이미지 하나와 나머지 텍스트가 밑으로 깨끗하게 떨어지고 주변에 붙어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없어 버리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보면 쭉 클리어리 기능을 눌러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클리퍼 기능이 있죠. 클리어를 시키고 클립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에버노트를 눌러주면 현재 클리어리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다시 에버노트로 연동이 되면서 편집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클리퍼에서 이제 클리어리 기능 추가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깨끗하게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깨끗하게 클리어리 해서 에버노트로 클라우딩.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버노트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 좋아하는 것을 수집하고요. 관심 있는 주제를 수집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넣고요. 추억의 정보를 담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에버노트 사용 주의사항은 뭡니까? 노트북과 태그는 가능한 한 적게, 너무 많이 만들면 조금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찾아다니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노트북과 태그는 우리가 정리 차원에서 좀 심플하게 적은 숫자로 만드는 것이 우선 좋겠고요. 무조건적인 자료 수집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한다. 자, 아이디어는 있기 전에 언제나 기록하다. 이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왜를 적어서 지름, 왜 이걸 적었는지, 그리고 항상 활용 방안을 고려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자료를 찾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어 작업시간 단축,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록을 해두어야 하는 습관이 생기므로 기록과 수집의 중요성이 이제 이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되어져 동기화되는 이 에버노트가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교수님들 에버노트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죠. 우선 60MB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부분에 교수님들 몇 번 눌러보시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시고 이게 참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1기가의 용량의 프리미엄 5불짜리 신청해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클라우딩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딩 해놓은 이 타임캡슐의 모든 자료를 수시로 우리가 연동해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이러한 에버노트, 오늘 교수님들에게 조금 서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교수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계속적으로 가급적이면 좋은 자료 있을 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